제2차 세계대전 러시아의 피해와 복구.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 전역에서 러시아 군 수백만 명이 사망했을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민간인 역시 이리저리 바뀌는 전선과 독일군의 연이은 침공에 희생되었다. 러시아의 희생자 수는 계속해서 추산되고 있는데 최근의 수치는 약 2,500만 명에 달했다. 소비에트의 시민들은 노동자로 전쟁 포로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갔다. 독일군은 동부 전선에서 영토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전멸작전을 펼쳤기에 대량 총살과 집단 처형장으로 주민을 보내는 일은 흔하게 일어났다. 게다가 그 모든 시련을 겪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생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전쟁은 러시아에 있어 비극적인 인적 손실이었다. 러시아가 겪은 물질적 피해 역시 작은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 군은 러시아 영토에 들어온 독일군이 사용할 수 없도록 청야 전술을 사용했다. 덕분에 독일군은 모스크바로 진군하는 도중에 황폐화된 러시아를 지나야 했고 전술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땅만 지났다. 이는 나폴레옹의 공격 때부터 러시아가 즐겨 사용하던 전술이다. 독일군 역시 러시아 땅을 떠날 때 물자를 파기해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러시아의 탄광을 물에 잠기게 하고 철로를 폭파해 러시아군의 추격을 따돌렸다. 양측 모두에서 러시아 땅을 황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자 러시아 땅에는 재앙이 내린 것만 같았다. 러시아 사람이 거주하던 수천여 개의 도시와 마을이 사라졌다. 공장과 학교, 도서관은 물론이고 수백만 동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연방 전체로 볼 때 재생산 가능한 자산의 25%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으로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애국심과 민족주의 측면에서 소비에트는 이득을 얻었다. 공산주의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애국심을 장려했다. 정부의 철권 통치는 전쟁 기간 동안 누그러졌으며 독일 점령지에서의 종교적 부흥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식량을 생산했으며 식량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농민 지위가 상승했다. 독일군에 맞서 싸운 덕에 세계에서도 소비에트 연방의 지위와 중요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소비에트는 그리스를 제외한 동유럽과 중유럽까지 영향력을 떨쳤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독일군의 점령지에서 활동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다. 이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 커다란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다. 1945년 이후 추축국이 완전히 패배하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영국과 바다 건너 미국밖에 남지 않았다. 이후 러시아는 전후 재건 시기를 거치게 된다. 지도자 스탈린은 1953년 사망할 때까지 새롭게 획득한 영토의 시민들을 소비에트 연방의 시민으로 만들어야 했으며 종교와 민족주의 같은 비마르크스주의적 믿음과도 싸워야 했다. 게다가 군대와 농민에 대한 통제 역시 복원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복구하고 소비에트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스탈린과 당국자들은 다시 5개년 계획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4차 5개년 계획은 앞선 5개년 계획들과 비슷한 형식으로 짜여졌다. 총 투자 금액의 85%를 중공업에 투자하고 특히 건설을 위해서 석탄과 전력, 철, 강제, 목재, 시멘트 등에 투자하였다. 독일인들이 황폐화시키고 떠난 러시아 땅에 다시 복구 작업이 개시되었다. 4차 5개년 계획은 독일과 추축국에게서 얻은 배상금으로 진행되었다. 1947년의 경우 소비에트 러시아로 들어온 많은 수입품들은 동유럽과 러시아 관할 독일 지역에서 들여왔다. 이들은 자원은 물론이고 점령지에 존재하던 공장마저 해체하여 소비에트 러시아로 들여왔고 그것을 재조립해서 가동했다. 4차 계획은 다른 계획들처럼 문제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여진다. 거기에 서쪽에 있던 공장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산업이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서 우랄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동쪽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중요성이 커졌다.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당시의 러시아 연평균 성장률을 약 12%에서 14%로 추산한다. 4차 계획에 힘입어 5차 계획도 연이어 추진되었다.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지속된 이 사업은 항공, 군수산업, 볼가 강과 동강을 연결하는 운하, 원자력 에너지 방면에서 진전을 이뤘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새롭게 얻은 영토들이 많았다. 독일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점령당했으나 러시아 군이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이 영토들을 되찾았다. 5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편입되면서 연방의 공화국은 총 16개가 되었다. 이후 1956년에 15개 공화국으로 줄었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세계의 슈퍼파워로 떠올랐으며 이 미국과 함께 냉전이라는 새로운 체제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다.